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오늘 박시영TV 237회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우리 고현준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윤준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엊그제 몸살 걸려서 예. 그래서 약간 해롱해롱 하는데 헬스케 보여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 코미티 터져가지고 털어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왜 무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일정이 좀 많아갖고 요즘에. 네. 시국이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예, 마음 고생이. 늘 우리에게 웃음과 해악을 주시는 노정열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좋아하는 예. 전두환. 예. 또. 등장해서 좀 반가웠겠어요? 네.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윤석열 후보 인물이야. 윤석열 대통령. 좋아, 아주 좋아. 대박이야. 진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그것도 지금 21세기에 네.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좀 섬뜩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그 대통령 자리를 꿈꾸고 있다. 체격은 약간 윤석열 후배가 크지만 조금 이따 사진을 안내드리겠지만 약간 쩍벌하고 건들건들거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는 군사 쿠데타, 하나는 법조 쿠데타라서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이따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그 우리 노정열 선배 좀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시영닷컴에서 지금 소통방 필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시영닷컴 들어오시면 아시는 것처럼 박시영 TV가 있고 박시영 쇼핑이 있고요. 소통방이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는 뭐 방송 내용에 대한 그 서머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박시영 대표의 뭐 각종 분석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글들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글로서 소통하고 뭐 양질의 이제 자료들도 많이 네. 소통이 되는 곳인데 필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뭐 인원수는 제한 없으니까 그렇죠.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소통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자격을 드리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네, 참가 문의는 저 밑에 보시면 마스터 골뱅이하고 대마시안닷컴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희 박시영닷컴에 들어오면 회원에 가입하시면 가입하시고. 아이디가 이제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뭐 다양한 글들도 좋고 그 외에 보면 이제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딴지 게시판도 있고 다양한 그 게시판들에서 소통하는 형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필진 모집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방송을 지금 1,900명 정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이제 계속 숫자가 늘겠죠? 숫자가 늘면서 슈퍼챗도 빡빡 쏴주시면 저희가 더 양질의 이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대선 맥주도 네. 11월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거리두기 완전히 그 위드 코로나 예. 예. 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예. 적용이 되면 생방송 진행할까 생각하고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했던 지난번 총선에 했던 벙커원 교회에서 김용민 이사장하고 함께 금요일 날은 그렇게 지금 진행할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더 직접적으로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또 이제 박시영닷컴 쇼핑몰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1부에 우리 노정열 선생님 네. 나와 있고 2부에 이제 최미 전 의원, 3부에 수원의 염태용 염태영 시장 세 분이 이제 오늘 출연을 하시는데요. 일부 이슈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관련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어제 MBC 단독 보도와 PD 수첩 음. 내용을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녹취록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취재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정도의 보도가 있다가 실제 김웅과 조성은 간의 이제 통화 음성 파일이 어제 그 PD 수첩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됐잖아요. 네. 17분 37초의 통화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 네. 여기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활자로 된 거 대충의 그 뉘앙스는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떤 톤의 말이었고 어떤 뉘앙스였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들으면서 저는 김웅이라는 사람은 꾸준히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할까? 이게 무슨 10년 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총선 치르지 네. 작년에 치렀잖아요. 거짓말 치는 게 본인도 이제 말이 바뀐 거를 나중에 수습이 못할 정도 되지만
아마 나쁜 정치 검찰들은 그런 짓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회유했다가 안 되면 저 윽박질렀다가 이런 것을 하니까 이 뇌피셜 정신 상태가 본인도 거기에 이제 설정이 자기 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민 계열인데 지금 네. 캠프에 몸 담고 있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논란이 이 건이 되니까. 고발 사주권 터지자마자 대변인 자격에서 물러났죠. 제일 먼저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네. 나름 본인은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개혁 보수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개혁 보수의 수준이 그 정도다. 그 정도다. 딱 드러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분도 사과할 줄 몰라.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제대로 배우긴 배웠어. 부하 났군요. 감과 배를 좋아하지 사과는 안 좋아하는 이분도 반성할 줄 모르고. 아무튼 너무 한 가지 저 화가 MBC 나는- 팀에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네.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 암흑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정상화됐고 이런 거를 다루라고 사실은 우리 언론인들 응원하고 MBC가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잘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3월 31일 날 그 MBC에서 이제 단독 보도 그 채널 A 건 예. 그 검언유착 건을 보도를 하면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3일 후입니다. 4월 3일 날 이 통화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월 3일 날 김웅이라는 미래통합당 당시 그 국회의원 후보가 검찰 내부의 어떤 전략적으로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혹은 채널 A의 어떤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 다 알고 듯한 있었네. 이 통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다 들으면서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보자 X도 그렇죠. 뭐 한동훈 대역을 썼을 거다 예. 막 이런 식의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왜 축구할 때 보면 공격수가 골을 넣지만 골을 넣기 전까지 이제 골키퍼나 수비진부터 이제 빌드업 해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빌드업해서 나왔는지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오늘 전 장관께서 조목조목. 예.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예, 윤석열을 당장 수사해라 이렇게 딱 3번 이상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오늘 민주당한테 박수를 좀 쳐주고 싶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김웅과 정정식을 네. 매일 윤리에 제명하는 제소했어요. 짓을 네. 한다. 근데 이런 액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타이밍에 맞게 맞게. 할 일을 해줘야 돼. 김웅만 얘기하는 게 정전식을 맞습니다. 딱 명시를 해서 네. 윤리 제명안을 나오니까 당연히 이준석이 한마디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공론화가 이슈화가 되겠죠. 되는 예.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타이밍이 뭐 좋았다. 언론도 보도 안 할 수 없을 테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진상조사 하겠다. 한 게 벌써 4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당시에 진상 조사를 안 하고 진상을 부린 거죠. 40일 동안. 네. 생각해보면 뭐 공명선거 추진단인가요? 뭐 거기서 네, 뭐 네. 김재원 최고가 이제 주축이 돼서 뭐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재원이 뉴스공장 나오면 오늘 맞아 다스베다 있다 저녁에 나가니까 총수한테 얘기하기. 그것 좀 물으라고 해야지. 둘이 왜 안 해? 이상한 뭐 합겨루기 하느라고 둘이 너무 친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뭐라고 할게요. 말 보다바다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 둘이. 김재원이 말재주가 좀 있잖아. 그럼요. 말이 많이 늘었어. 예. 의문스럽죠. 근데 이런 부분들 좀 파고 들어야 돼. 자, 아무튼 이 그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태도가 보여지고요. 네.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공수처가 김웅을 빨리 추가로 조사하든 해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지금 만약에 비위가 드러나면 막을 생각 없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네. 지금 댓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지금 국토위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예. 댓글이 저럴수록 굉장히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저희- 완승해서 압승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따가 오늘 국감에 대해서는 자세히 네.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저희도 좀 보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냐면요. 누가 그거를 고발장을 접수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느끼하거나 티나는 사람 말고 순수하고 털털한 것처럼 이런 이제 뉘앙스면서 당시 이제 당시에 예. 다리를 거는 장애인의 힘대처를 언급하는 걸 보고 정말 악랄하구나. 예? 거기에 이 사람들의 간악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떻게 쩔뚝거리는 사람이 나오면 진실성 있게 보이겠지. 다른 느끼하거나
정치생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걸 보고 이건 뭐 진짜 정말 잔인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뭘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장애인 비하의 내용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은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웅이라는 현재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구에서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따지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유권자들을 속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속이고 국회의원 됐다는 건 이건 당연히 직을 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뭐 저 국회의원도 사퇴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야. 예, 보궐선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송파 쪽인데. 예, 송파입니다 여기가. 자,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국감은 조금 이따 다루고, 네. 그 뭐 전주와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분의 정체. 이게 그분이라는. 잠깐만 고발 사주의 그분이에요. 대장동의 그분이에요. 대장동의 대장동의 그분. 지금 이제 대장동의 그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주가 아니, 그분이겠죠. 네. 그분의 존재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주 가열차게 맹공했었잖아요. 그분은 이재명 지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틀간 국감 치르면서 완전히 그 아까 저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점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만 놓고 딱 봤을 때 뭐 누가 들어가고를 떠나가지고 돈의 움직임만 한번 살펴보자면 최초의 돈을 댔던 사람.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언론에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느껴졌던 게 이거는 뭐 경영학 원론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회사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설립할 때 필요한 돈, 네. 그 자본금 가지고 뭐 이걸 근간으로 해서 몇 천 배를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를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예. 운영 자금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사업 자금을 그럼 최초에 어디선가 그 돈이 필요하고 가져와야 되는 건데 최초에 이 돈을 누가 줬느냐? 그럼 이걸 쩐주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치면 이게 이제 SK 쪽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돈이 이렇게 흘러 갔는데 희한한 건 최초에 돈을 내서 내 돈을 내 가지고 최초에 투자했던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예. 희한하죠. 이자 조금 받고. 그러니까 이자 그 10% 그러니까 10% 이자는 센 돈인데 딴 사람들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벌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이 부분하고 중간에 이제 키넨파트너스라는 회사도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투자해, 그렇죠.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아주 상식선에서 돈이 돌아가고 뭐 돈을 주고 혹은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뒷주머니 챙긴 거고.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추정이 된다는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압박을 해서 압박을 했던 아니면 하나은행은 뭐 또 왜 그랬을까? 하나은행이 유착을 했겠죠. 유착. 유착? 예, 하나은행 정도가 압박을 당할 뭐 정도는 아닌 것 유착, 같고. 압박 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석연치 않다. 이제 그쪽이 초기에 주목을 당하다가 김만배 나무 뭐 정영아 이게 등장하면서. 녹취록이 막 나오면서 여기가 사실 묻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국감에서 하나은행도 조금 얘기가 나왔고, 네. 이 지사도 그 얘기를 일부러 또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파기 시작하고 있지 지금. 알리는 거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 예.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뻥뻥 비어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혐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다 뒀던 거고. 유동규를 고의로. 돈을 받았냐 그렇죠. 아니면 배임이냐. 근데 털어도 안 나오니. 예. 이렇게 싹 보니까 구조가 이제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열린공감팀이나 정몽주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봉도서 최근에. 요새 열일합니다. 요즘에 열일하죠. 근데 이쪽이 이제 시장 이게 좀 주목하게 되고 예. 하나씩 좀 밝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찰과 경찰은 딴 말 할 것 없이 딴짓 할 것 없이 말을 쫓지 말고 돈을 쫓아라. 아 왜 자꾸 말을 쫓습니까? 경찰이 돈을 지금 쫓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잘하길 그래서 이제 바랍니다. 두 명한테 50을 줬다. 남욱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런 언론 내용들을. 보도도 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이제 곽상도 의원 쪽인 게 이제 거의 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뭐 네. 유일하게 지금 실명 거론되고 그러니까 돈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현직 있으니까. 의원 아들이라 간 거고. 예. 예. 그 김만배하고 유동규하고 얘기하는 중에서도 두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그걸 확보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남욱하고 저기 김만배하고 대질 신문을 할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소환 조사한 거 그러지 보면.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에 어쨌든 드러날 것 같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굉장히 재밌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쥐잡을 때다. 아 언변이 너무 시원할 땐 시원하시고 네.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할 때는 그걸 아마 아침 저녁 점심까지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저렇게 숫자나 돌아가는 행정 과정을 그렇죠. 하나도 밑에 안 보고 필요하면 이제 뒤에 그 실무자 얘기 들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저도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의원일 때 아주 명쾌하게 한 거 네. 말고는 여러모로 닮았어요 많이.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원래 사람이 약간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게 돼 있거든요. 목이 약간 맞아요. 그렇죠. 목이 마르죠. 마르거든. 네, 갈증 나고. 사람이.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물을 먹는 장면을 별로 못 봤어요. 답변하시면서. 네. 그만큼 여유 있고 느긋한 여유가 있는 거야. 아니 왜 저 뭐 방송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커트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완샷 받았을 때의 모습도 모습인데 완샷 안 받았을 때 저쪽 의원들한테 완샷 가 있을 때도 오디오를 계속 침범하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탄사는 네. 해주고. 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국감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전두환 망언 좀 해보죠.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예. 뭐 내용을 설명할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이 발언을 보면서 이건 실수한 게 아니다. 의도한 거다. 윤석열이 의도한 거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여요. 일부러. 왜 어느 쪽에 어필하려고? 지금 오늘 이제 대구에서 오늘 TV 토론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TV 토론회가 있고 이건 뭐 해운대에서 한 발언. 지금 해운대에서 부산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 누리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50%는 당원 투표입니다. 예.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예요. 그럼 적극적인 당원 중에서도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때문에 적극 지지자를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왔죠. 예. 근데 최근 여론조사 해보니까 일반인은 크게 안 바뀌었는데 네. 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의 격차를 조금 더 벌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 나머지 50%를 지금 누울 협상 중인데 합의가 안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식을 역선택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렇죠. 윤석열과 원희룡은 윤석열 대 이재명, 그다음에 원희룡 대 이재명 각각이 묻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1대1로. 예. 그다음에 1대1로 선호하고 홍준표, 유승민은 이재명과 맞설 싸울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느냐 1, 2, 이렇게 3, 4. 묻고 네. 사지선다항으로 묻는 거예요. 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묻는 방식을 홍준표, 유승민은 주장하고 예. 1대1을 저희 윤석열하고 원희룡. 원희룡이 주장하는데 어쨌든 원희룡 방식이 이게 채택이 되잖아요. 예. 윤석열과 원희룡 방식이 가상대결이 채택이 되면 이걸 환산을 어떻게 하냐면 아직 그 논란 중인데 100을 기준으로 자기 득표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을 빼는 거야. 무응답을 배제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이 48 만약에 윤석열이 52다 그러면 52를 가져가는 거야. 그다음에 막 홍준표가 50대 50이었다면 50을 가져가고 그렇게 따져보면 가상대결에서는 각 당 지지층들이 되게 결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최근에 보니까 유승민과 원희룡도 원래 안 좋게 나왔었는데 가상대결에서 네. 이재명한테 근데 최근에는 뭐 인지도가 조금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제법 상당 제법 숫자가 쫓아온단 나와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적은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 빡빡할 것이다. 윤석열과 홍준표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사지선다형은 좀 더 넓어져요. 그게 예를 들면 원희룡, 유승민은 한참 안 나오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 홍준표가 좀 앞서고 윤석열, 그다음에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표차가 좀 있거든. 예. 특히 3위하고 4위는 그렇죠. 표차가 있거든. 근데 아까 가상대결 방식으로 하면 훨씬 좁아지거든.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것만 관철이 되면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관철이 되면 왜냐하면 원래 그 처음에 성관위 위원장이 그 가상대결 방식을 자꾸 얘기했거든요. 역선택. 예, 예. 그러면 1대1 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지금 흐름 양 후보 간의 기싸움은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본다면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만 대상으로 메시지를 세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일부 전두환에 대한 호감을 가진 그 층. 그렇지. 그게 그렇지. 어필하는 것이 훨씬 정략적으로 좋겠다.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당원 네. 투표, 영남표 이런 거 의식해서 저는 뭐 뒤에 이제 발언들 보면 약간 뭐 사람들 잘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퇴를 바로 안 하잖아. 사과를 안 하잖아. 아직도 안 했죠 멘트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캠프에서 하고 본인도 해가지고 아 내가 참 우리 당원들 중에 열성 지지자들을 내가 표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거 되지. 아닙니까? 예? 네. 안 되지. 안 되는데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약간 나는 의도된 전두환 지지층 영남 갔으니까 경남이잖아. 부산에서 했는데 예. 합천 아니야 합천. 그렇죠. 전두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향수를 좀 자극하고 본선에서 이걸 했다면 치명타인데 경선 국면에서는 손해볼 거 없다. 과정이고 잊혀질 수도 있으니. 그리고 홍준표하고 아직 그 미세한 차이다. 자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말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의도된 것일 수 있다. 이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우리 저 노정현 선배께서 워낙에 이제 또 우리 전두환 씨를 또 애정하고 아까 그 닮았다고 얘기했던 그 쩍벌 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인서트 올려주십시오. 저거 보시면 이게 이제 야저 필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저런 자세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자세가 닮은 뉘앙스와 필이 아 있어요. 진짜 전두환이 저 정도로 벌렸는지 몰랐네. 전두환 쪽벌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자리에 그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전두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두환보다 이제 상급자라는 겁니다. 군인이 앞에 상급자가 있는데 저런 자세로 앉을 수 있다는 거. 쿠데타 시도했던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두환이 오랜만이야. DDD. 또 사진 있죠. 또 저거. 아, 요거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야.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 혹은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얼굴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윤석열 후보를 그리려면 이게 대충의 그 방법이 있어요. 예. 이렇게 그리다가 저 머리카락 한번 치워볼까? 그랬더니 닮았어? 안경만 딱 씌웠더니 너무 닮은 거예요. 어. 뭐 지금 전두환 씨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병세도 완연하고 많이 살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뭐 식사로 다니고 이랬을 때 모습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 아니 난 지금 저기서 윤석열보다도 전두환은 네. 사람들 물어보면 저건 전두환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럼요. 저 안경 쓴 모습 보면 그렇게 하죠. 딱. 네. 근데 저기다가 머리만 딱 씌우면 윤석열이네. 아주 그 묘한 걸 야, 느꼈습니다 제가. 예. 대단한. 왜 근데 전두환은 왜 파란색 넥타이를 매게 한 거야? 그 제가 무슨 사진 보고 그랬는데 그 사진에 파란 걸 메고 딱 있길래. 메고 있었어? 늘 빨간 것만 매는 건 아니죠. 아, 그렇구나. 와, 우리 고현준 작가 역시 일러스트레이터 대단합니다. 역시 고현준 씨가 다재다능한데 네. 일단 이제 저런 것들 저 지금 제가 소통방에 올려놨습니다. 소통방에 이런데 자주 올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예. 전두환과 윤석열을 닮은 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쩍벌 하나 나왔고 또 뭐가 있어?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또 끝까지. 예?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사과. 그랬잖아요.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쿠데타였다. 무슨 쿠데타? 군사 쿠데타, 법적 쿠데타. 좋아. 네. 그 다음에 약간 사조직을 운영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보스 건달 보스기지. 보스 이거, 기지. 이거. 그리고 나아들. 머리가 나빠. 무식해. 하나는 육사고 하나는 서울법대지만 그때 시험 볼 때만 똑똑했지 그 다음부터는 연구개발들 안 해. 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무대뽀가 된 거죠, 그래서. 무대뽀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닮았어요. 그러나 전두환은 집권했지만 쿠데타로 그렇죠. 윤석열은 집권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예. 그게 결정적 차이네. 확신하십니까? 네. 박시영 대표가 확신하면 네. 힘을 내겠습니다. 네. 네. 야,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 했더라고. 정치 언어가 좀 미숙하다. 네. 조속히 조치했으면 좋겠다. 뭘 좋지 어떻게? 뭘 조치해? 사과 사과를 멘트 하라는 건데. 요새 그 이준석 대표가 한숨 많이 쉬더라고요. 근데 이준석은 윤석열 싫어해. 아니 근데 여러 차례- 오히려 이 대선 전국 거치면서요. 오히려 이준석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저기서 워낙에 똥볼을 차대니까 네. 저 제일 어린 제가 제일 낫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준석 그 병역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이준석이 말아먹은 게 많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럼요. 제주도 지금 땅 이제 얘기도 우리가 좀 있고. 예. 잠시 킵 해놓은 거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꺼냅니다. 예. 자, 할 거 많죠. 그다음에 이현주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으시다면서요? 이현주 씨가 저는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건너온 사람인데 그 강성 발언도 하고 가끔 이제 막말 시비에도 휘말렸는데 그런 점에서 일맥상통했나 이현주 씨가
뭐 본부장이나 무슨 팀장급 이상은 될 수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걸 보고 아, 홍준표 의원도 급한 부분이 또 있구나.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아파요. 공동선대위원장이 돼야 언론 인터뷰가 쏟아져요. 근데 이현주는 그 용도로 필요한 거야. 그렇죠. 네. 말 용도. 말 용도 잘 때리니까. 아, 그렇게. 그래서 데려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부쩍 늘었고요, 사실상. 예.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 합니다. 네. 이현주. 네. 이현주. 자, 광고 하나 하고 예, 남은 넘어가야죠. 그 국감 이야기 좀 짧게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얘기 들어가 봅시다. 오늘 1부에서 제가 전해드릴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박시영 TV 통해서 자주 방송해드리고 있는 마이보험 체크인데요. 내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뭐 장기보험, 뭐 종신보험 등등도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테고, 그리고 그 단일 보험들 있죠. 암보험, 뭐 진단비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단일 보험들도 다 살펴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지금 제대로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도 해드리는 마이보험 체크. 이 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해서 여러분이 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이나 아니면 대표 전화 1800-7917로 전화해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혹 마이보험 체크입니다라고 전화가 먼저 와서 뭐 이렇게 강권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면 이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곳입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는 절대 네. 강권하는 영업을 하지 않고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담 신청을 해야지 그제서야 연락이 온다는 걸 한번 알아주시고요. 이 무료 상담 받으실 분들은 마이보험체크.com 혹은 1800-7917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준 씨도 한번 예. 보험 상담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쯤 이렇게 갱신하거나 더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현실성 있는지 효율성 있는지 한번 좀 해가 따져보고 갈수록 그럴 필요를 많이 느끼고 많이 있습니다. 느끼죠. 사실 네.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럼요. 자 국감 아직도 하고 있나요? 지금 몸싸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몸싸움 하고 있나 아직도? 조응천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끝났다고 들었는데 끝났게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막 끝난 것 같아요. 예. 아유 빨리 끝났네. 조응천 의원이 또 이렇게 명활약을 해주신 오늘 줄이야. 조응천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 그 사랑하는 분들은 조응천 의원에 대한 약간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예. 별명이 수박이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네. 원래 선거 때 뛸 때는 제가 좀 도와줬는데 그때 영입됐을 때 문재인 들어왔을 때 제가 선거 때 좀 도움을 줬는데 그때 이분이 눈을 크게 동그랗게 떠서 네. 뽀로로 그렇죠. 뽀로로로 통했어서 그 당시는 안경 쓴 모습이 그러네. 네. 동그란 안경에 맞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동그랗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제지하는데 저는 우리 잘하시더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MC 웅천이라는 닉네임이 생겼어요. 오늘 MC를 아주 잘 보셨는 것 같아요. 네. 딱딱 끊고 네. 눈을 막 부리부리 뜨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조용히 좀 하세요. 네. 딱 얘기하니까. 시원하게 검사 출신이라 또 그때는 어록 나왔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손각질 하지 마세요. 그럼 발가락질 할까요? 막 이렇게. 근데 원래 개그할 때 그렇게 네. 하는 건데. 아니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들 존재감 없었던 사람들 있잖아.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쪽 의원들의 이름도 몇 명 알게 됐어. 사람도 아마 박성민. 야 울산 중구? 중국. 야 목소리 세대. 그래서 조응천이 몇 번 얘기했잖아. 조응천 의원이 박성민아, 그만하세요. 최고는 송석준 의원이죠. 야 인형. 야 개인형을 들고 와가지고 양탈 쇼. 앞에다가 네. 야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센 게 그렇다고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물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양두구육. 국민의 건데. 사자성어 모르면 그 말 못 치죠. 그렇죠. 예. 양두구. 양의 탈을 쓴 1위. 이게 이제 사자성어가 저거죠. 그러니까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 그러니까 이게 속인다라는 건데 양두구육을 오늘 국감장에서 보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오늘 그 전반적으로 느낀 게 네. 제가 본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심사문적위원회 질의가 내용도 내용이니까 좀 많이 논점을 벗겨놨고 깊숙하지가 못했는데 톤이나 태도나 이게 이렇게 흥분을 하고 심상정이 흥분할 때 흥분하지만 또 차분하게 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몰입시키는 뭐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심상정은 오늘 생방송 다 봤는데
난 7분짜리는 봤어요. 아, 대질문은 못 봤고. 이렇게까지 심상정 의원 이건 곧 정의당에 거의 일치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변할 들어요. 수도 있구나 혹은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그 공방은 어찌 보면 이제 향후 대선 TV 토론에 제일 전기회죠. 나올 수 있는 예. 모습인데 나도 그 생각하고 봤어요. 예. 너무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짜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고 싶고 뭔가 문제를 삼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 좀 디테일한 그리고 또 팩트에 기반한 그리고 너무 나열하지 말고 예, 이런 몇 가지 비판들이 핵심만 필요한데. 대여섯 개 잡. 굉장히 나열식이고 이재명 지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기분이 나빴나 봐요. 따지듯이 그거 아닌 거를 계속 그러니까 후속 타서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네. 말꼬리 잡는 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부에서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경실련이 그렇죠. 헛발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의도성이 있잖아요. 보면 완전 의도적인 거죠. 완전히 의도적이죠. 현금만 딱 따지고 그렇죠. 그리고- 현물 제공은 누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후에 또 분양 이후의 건까지 다 때려 넣어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네. 추가로 또 확보했던 1,100원, 1,100억 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저는 이게 누락시키고. 보도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보도 자료에 그러면 이 조건들이 달라졌다는 게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중앙일보가 일면에 쓰더라고. 그러니까. 경실련을 팔으면서 네. 경실련의 인사가 또 서울도시공사 사장으로 갔잖아요. 김원동? 이미. 네. 또 오세훈 이미 오세훈의 그렇죠. 그 라인업에. 예. 정실련이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많이 알았지만 2000년 넘어서 많이 좀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굉장히 심했는데 확연하게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했구나. 재작년 국감, 작년 국감보다 더 대통령감이라는 게 저렇게 세세한 건 세세한 거더라고. 또 통 크게 국가 전체 얘기할 때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부르고 대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성과가 뭐였냐면 이재명 지사도 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꽤 준비를 잘해서 뭐 예를 들면 LCT 문제점 그렇죠. 이런 거를 또 적나라하게 또 문정복 파헤치고. 의원이 아주 정복을 해버렸어요. 예, 문전복, 진성준 좋았습니다. 아주 예. 차분하게 진성준 의원은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LCT 문제점도 드러냈고 또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정책들 그렇죠. 기본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나오게 됐고 예. 자연스럽게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1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그렇지만 TV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잠깐 보는 거거든요.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그런 답변 태도가 좋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바와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안 설명했으면 되죠, 그건 맞아요. 아니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만 보여지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계속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략도 좋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킬, 기술도 네. 훨씬 안정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안위 국감을 한번 치르고 왔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서 더 새로운 게 나올 건 없다라고 아신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예 모두 발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 이런 거 묻지 마라. 그렇죠.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지금 피감기관으로 나와 있는 건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사생활까지 않겠다. 끌어들이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랄까요 이거는 그 능력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아까 우리 노정현 선배 얘기하셨지만 이제 본인이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 특별히 뭐 막히거나 자료 찾아보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 그 윤석열이 전두환 운운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람 잘 쓰면 된다. 나는 몰라도 된다였잖아요. 이것과 굉장히 비교되는. 그러니까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재명 지사는 확실히 경선보다는 본선에 강한 스타일이다. 제가 오늘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에서는 약간 서로 의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선을 지켜야 하잖아요. 내부 식구들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상처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좀 본인이 그 단호하게 반박을 하고 싶어도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탁 치더라도 급손을 안 치는 안 거지. 치죠. 그런데 지난번 월요일과 오늘 국감에서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프레임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하는지 네.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곽상도가 몇 명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유동규가 있으니까 예. 이게 긴가민가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속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거 맞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반박을 못해. 아니 그 얘기를 나왔을 때. 드러난 인사들이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백현현 의원이 엊그저께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란 말을 박근혜 하면서 11번 했거든요. 거의 뭐 래퍼였습니다. 네. 예. 딱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국민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너무나 차분하게 그리고 중간에 살짝 쉬면서 이렇게 음성이 잘 들리는 그걸 이제 터득하셨는지 의원들 막 시끄럽게 흥분해서 하는 거는 잘 안 들리고 시끄럽다가 딱 이재명 후보가 말할 때면 차분하게 잘 들려요. 리스닝이 됩니다. 리스닝이. 네. 그 장악을 하셨다는 말씀.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고 화요일 날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100억 홍보 효과를 거뒀다. 아, 이재명 100억이 이겠습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00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돼. 100억 정도가 좋아. 네. 근데 오늘도 그런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막힘없이. 예. 국감은 확실히 이재명 윈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앞에서 설레발 떨었던 것들이 진짜 남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이다. 네. 특히나 이게 그동안 말이죠. 그 상임위 얘기할 때 법사위 얘기만 뉴스에 주구장창 나왔었잖아요. 국토위 행안위에 누가 있고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생방송으로 증명이 됐고. 이번에 여실히 뭐 심지어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보임까지 해서 와서 국감에 참여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래서 대선 본선의 구도가 원래는 윤석열이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네. 홍준표보다는 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인물 구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단독 상수로 가나요? 단독 상수로 갈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된 국감이 아니었나. 아무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진가 진면목을 아마 생방송으로 많이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주면 우리가 백신 접종 70% 돌파합니다. 그렇죠. 네. 토일 정도 되죠. 저희도 그래서 벗었잖아요 마이크. 네. 마스크. 네. 그러면 마이크를 벗지는 않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위드 코로나가 빨리 안 와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 반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조금 소폭 하락은 네. 밀렸거든요. 살짝. 근데 이제 다시 힘을 내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이 여론조사들은 월요일 국감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것까지 반영이 되려면 대개는 주말 조사나 다음 주 정도 돼야 이렇게 반영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시면 된다. 그 말씀 좀. 저는 10월 말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10월 말. 네. 김오판 의원 이번에 큰일 하셨고요. 김오판 의원, 네. 오판. 경찰청 넘버 2까지 한 사람이 아마 사퇴하라 이게 나오던데 김용판. 사실 수준을 보면 사퇴할 수준이죠. 네, 사실. 네. 어떻게 조폭 연루 시켜가지고 희화화 시켰지. 검증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의 개인형 아주 히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우리 여러 이슈들 다뤄봤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구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경선보다는 본선에 더 강한 스타일이다. 보여줬다. 그런 어떤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심상정과의 1합을 겨뤘는데 심상정의 준비가 확실히 안 돼 있고 너무 이쪽에 적의감 이런 감정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논리적 비약도 흥분해서 컸고요. 달려들었어요. 그런 문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실련 문제 우리가 짚었고요. 윤석열의 전두환 망언은 아주 잘못된 거지만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다. 그 점도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해보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들 몇 가지 드렸으니까요. 이게 진짜 의도된 발언이라면 그동안 광주 가서 호남 가서 했던 그동안에 메시지 내놨던 거 이거 다 뻥이라는 뻥이죠. 뭐 눈물 흘리고 뭐 했던 거. 쇼였다는 게 나타났죠. 광주 가서 광주 음식 맛있다고 밥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광주 정신이 뭔지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자 오늘 이렇게 가시기 전 1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노영현 전에 선배
지방 행사 MC는 제가 잘 봅니다. 조홍천 의원보다는 여러분 네. 조홍천이 아무리 사회를 잘 봐도 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그 정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 정도. MC 라이벌. 발가락 그래요? 네. MC 라이벌이 지금. 라이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천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쪽에 가서 MC를 보시면.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정현 선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